예, 보신 것처럼 각 후보 말 그대로 총력전입니다. 그런데 한 표가 아쉬울 이 시점에 박영선 후보가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에게 SOS를 요청했다가 되레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심상정 의원님 같은 분들이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전화도 한번 드리긴 했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께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상정 의원 같은 분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힘과 기득권 정치동맹을 홍보히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그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이 지금에서야 도와달라니 이게 무슨 염치 없는 것입니까? 들으신 그대로예요. 어제 박영선 후보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전화도 했었다라고 했더니 정의당 대표인 여영국 대표가 염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맞받아 쳤거든요. 근데 그 정의당의 비판 수위가 꽤 높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하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그 후회를 지금 하는 것이죠.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지난 총선에서 이제 할 때, 지난 그 탄핵 과정도 그렇고요. 이걸 할 때 사실은 이제 많은 진보 진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탄핵할 때도 보면 바른정당이라고 그래서 당시 김무성 전 대표도 같이 다 탄핵에 참여를 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죠. 탄핵 때요. 이제 그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정말 이런 광범위한 연대를 형성했다라면 지금의 민주당 같이 됐을까라는 저는 솔직히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더군다나요. 지난번에 총선은 어떤 면에서 여당한테는 이 광범위한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본인들이 사실 선거법 할 때 비례정당을 따로 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의당하고 손학규 전 대표하고 다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민주당 혼자 하기 힘드니 그 범진보 진영의 어떤 연대를 형성해서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해찬 대표가 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서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때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정말 멘붕이 온 겁니다. 당의 존립 기반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만약 그게 없었더라면 정의당은 비례정당으로서 상당한 지분을 지금 갖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럴 때 천중만마가 되는 거죠. 사실 정의당이 도와준다고 하면 그 상당히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 지금 와보니까 아쉬운 겁니다. 180석 다 해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의당 후보를 안 냈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저렇게 돌아서 버리고 지금 여론조사를 해봐도 거기에 정의당 지지자들이 사실은 여당으로 가는 것보다는 야당으로 가는 이런 또 표도 있는 그런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 사실은 우군이 없는 거죠.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혼자 할 수는 있겠지만 우군이 많아야 되거든요.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단일화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절실하게 친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미 친구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와 손 벌려봤자 제가 볼 때는 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 변호사님, 제가 왜 한 표가 아쉬울 거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여기 화면에 보면 작년 총선 지역 서울 지역 정당 득표율에서 물론 당시에도 서울에서 많은 후보들이 민주당이 석권을 했습니다만 범진보가 43%, 범보수가 45%. 그런데 이제 중간에서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일명 정의당과 민주당 표도 한 10%가 넘었기 때문에 이 10%를 좀 가져오기 위해서 박영선 후보가 얘기를 한 건데 결국 좀 단칼에 거절을 당한 셈이 됐네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앞서 이제 이현종 의원이 말씀하신 이유에 제가 하나 더 이유를 보태면 이번 선거 왜 일어났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문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비극적인 선택, 그러고 나서 지금 선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에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근데 민주당은 후보 안 된다고 당원했다가 당원 고출 후보 냈잖아요. 정의당은 어떻죠? 얼마 전에 정의당 대표 성추행 문제를 사퇴하면서 책임지고 후보 안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정의당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전 당대표 성추행 문제 때문에 이번 선거에 후보조차 안 냈는데 이번 선거의 성추행 문제로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의 후보 낸 걸 가서 도와주라고요? 그럼 정의당 행동이 맞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정의당도 죄송합니다. 그래도 후보는 낼게 후보 내는 게 맞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도와주려고 도와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주관적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 주관이에요. 지난번 총선 때만 해도 지금 보시면은 선거가 서울을 다 여당에 석권하긴 했지만 전체 득표율이라든지 개별 지역구의 득표율을 보면 여야 후보 차이가 얼마 안 난 것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광역단체 선거에서는 51대 49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의 그 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당장 내일 모레 뚜껑 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까지 나온 마지막
공개됐던 여론조사 같은 걸 기준으로 하면 정의당의 표가 캐스팅 보트가 될 정도로 민주당이 쫓아가만 가도 성공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예. 지금은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보면 그래도 판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수요일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의당의 표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민주당이 거기까지만 쫓아가도 엄청나게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의 그런 모든 전제는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전제로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정의당 얘기도 해봤는데요. 그리고 지난 주말 박영선 후보 측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대 결심인데요. 박영선 후보 본인은 이 중대 결심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본인이 공언한 대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그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중대한 결심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사전에 이제 저하고 어떤 교감이나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박영선 후보에서 사퇴하려는 결심 그건 아니냐라는 농담 아니에요? 농담? 네. 그거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가치가 있습니까? 제가 왜 사퇴를 합니까? 제가 왜 사퇴를 합니까? 사실 주말 사이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만큼 뜨거웠던 게 이제 여당의 중대 결심이라는 표현이었는데, 근데 구정처장, 네. 화면에 들으셨던 것처럼 진성준 본부장과 박영선 후보에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후보 사퇴 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중대 결심이 지금 된 건지 아니면 아직은 이제 넘어간 건지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네. 저는 이제 최근 이 중대 결심 논란을 이렇게 쭉 그 시계열상으로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요, 진성준 전략기획본부장이 이 오세훈 후보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서 쓴 용어인데, 그게 이제 결심이라는 단어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결심을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영선 후보가 뭔가 중대 결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중대 결심이라는 게 도대체 이 선거 막바지에 뭐가 있을까? 혹시 선거를 보이콧하는 거 아닐까? 선거 후보직을 사퇴해서 선거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게 아닐까? 근데 이런 추론을 낳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해명한, 진성준 위원장이 해명한 것을 보면 오세훈 후보가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증언이 있으면 본인이 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보 사퇴를 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오세훈 후보가 중대 결심을 해라라고 촉구를 하는 얘기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중대 결심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박영선 후보의 어떤 중대 결심이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와 억측을 낳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 좀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 중대 결심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역공을 폈습니다. 민주당에서요 중대 결심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특별히 관심이 없습니다. 허위사실이라고 고발 다 했으니까 이미... 뭐 새로운 것 전혀 없고요. 중대 결심 뭐 있으면 다 하시면 되지 뭘 못할 건 뭐 있고 한데. 뭐 야당에서는 저렇게 맞받아쳤는데, 조상호 부대변인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허위 사실 공표는 법적으로 문제,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뭐 박형준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시정 공백이 우려된다. 그래서 오늘 추가 고발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이게 그러면 진성준 본부장이 표현한 중대 결심인 겁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 추가 고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내용으로 추가 고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자체가 뭐 중대 결심이라고 표현할 부분인지는 좀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최인호 수석의 저거는 그 추가 고발 계획과 중대 결심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이 된다면 이 지금 현재 유권자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사안으로 드러나고는 있거든요. 이제 이번 선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결과적으로 당선 무효형이라는 중대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보통 후보자 본인은 100만 원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 보궐선거로 뽑은 후보의 경우에 다시 또 이게 자격 논란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여당 대변인으로서 그 입장을 표명했다고 봅니다. 예. 참 저는 지금 집권 여당이잖아요. 어떻게 집권 여당의 지금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참 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패배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패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질서 있는 후퇴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여당의 패배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다음에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선거가 또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 끊어 죄송한데 얼마 전에도 뭐 조기숙 전 청와대 수석이 네. 질 때 잘 져야 된다 이런 그렇죠.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여당이라는 게 국정 운영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우리가 검찰을 많이 여당인들이 검찰 개혁한다 비판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또 검찰에 갖고 가요. 다. 자, 검찰 갖고 가서 이걸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검찰 개혁한다고 그래요. 수사권 다 뺏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또 검찰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 도대체 여당이 이야기하는 자꾸 이게 사법의 정치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거를 법조에 맡겨버리고 또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이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소송 전해서 야당 패배하면 또 우리가 엎어서 할 겁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여당이 해야지 말아야 될 이야기다. 결국 뭐 이게 지금 뭐 고발을 해놨으니까 알아서 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요 국민들 상대로 하는 거기 있잖아요 협박성 발언으로 보여져요. 정말 여당이라면 그래도 이 국정을 진지하게 운영하는 여당이라면 야당이 되더라도 뭔가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이런 거 하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큰 그게 될 텐데 어떻게 지금 마음이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근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거 과정에 여러 가지 고소고발이 있더라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 양쪽에 취하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그런 모습이 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냥 끝까지 가서 또 저도 말씀드리지만 그 여의도에서 해결할 일을 서초동으로 가져오는 그런 악습이 자꾸 생기는데 그렇지만 아주 좋게 해석하면 여당 입장에서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을 거예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그 다음 박형준 LCT, 이거를라도 가지고 물고 늘어져야 된다라고 아마 그냥 절박해서 저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렇게 한다고 저는 그냥 좋게 해석을 해줄게요. 근데 최인호 수석 대변인의 말은 그렇다 치자고요. 앞서 이제 조상호 대변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중대관심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진성준 의원의 중대관심은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이 그냥 의원이 아니라 박영순 후보 선대위의 전략기획본부장이잖아요. 선거 전반의 전략을 가지고 기획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중대결심 발언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무엇을 기획해가 한 건지 전 진짜 궁금하다는 거예요. 막 물어보니까 두고 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도 계속 두고 봤어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근데 오늘 월요일인데 24시간 남았어요. 수요일은 선거니까. 24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하실 건지 저도 계속 두고 보려면 너무나 궁금해서. 그러니 박영선 후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사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퇴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돈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선거에 서울시장 광역선거니까 엄청 들어가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 법정선거비가 30억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와서 15% 이상 돼야 그걸 보전을 받을 텐데 제가 알기로 지금 사퇴하면 그 보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박영선 후보 입장에 사퇴할 수가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하는 거 아니야 얘기가 자꾸 나오고 박영선 후보가 아니라고 간호하게 선을 그는 게 그 중대결심이라는 게 사퇴 말고는 생각되는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 진성준 의원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략은 지금 현재까지는 처절한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중대결심 논란까지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 각 후보 이슈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좀 중간에 심판을 봐야 할 선관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